안녕하세요. 오늘 기대수 일기 시간이고, 오늘은 50번 하우스돌프 공리랑 연습 함수의 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노트 원본에다가 좀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보지 못해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봤던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은, 딱 봤을 때 이 T1 엑시옴이라는 얘기가 딱 나왔는데, 근데 사실 T1 엑시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좀,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클로셋을 이제, 그 파이나이트 셋을 클로셋으로 주는 것 자체가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거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 혹은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를 최소한 포함하는 어떤 토폴로지를 고려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가 아닌 다른 좀 중요한 이그젠플이 또 있는 건가? 좀 이런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 T1이라는 그 T1하고 T2 이런 거 했을 때 당연히 뭔가 T3, T4 이런 것도 생각이 나서 그 정의를 봤는데 레귤러 노말 이런 걸 T3, T4라고 하는데 이런 걸 정의할 때 T1을 가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T1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로 나오는 게 T4이면 T3고 T3면 T2이고 뭐 T2이면 T1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우스도르프를 보장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하우스도르프를 보장해주면 되지, 왜 T1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좀 아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증명이 있어요. 그 하우스도르프 스페이스일 때 어떤 수열이 수렴을 하면은 반드시 어떤 한 포인트로 수렴을 한다. 그 어떤 극한의 유일성인 거죠. 그래서 이거 증명을 봤는데 그 이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영상도 봤고 이거 봤는데 finitely many 해가지고 모순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커스 책도 봤는데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서 끝맺음을 하고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왜 그러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논트리비얼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뜯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해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엑서사이즈에서도 1번을 봤을 때 뭔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거는 인피니 프로덕트랑 박스 토폴로지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간단한 혼자 좀 증명을 좀 끄적여 봤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게 두 번째에서는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하우스 드로프이면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도 하우스 드로프다.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저는 어, 하우스도르프 전체 공간이 하우스도르프가 아닌데 어, 서스페이스를 하우스도르프로 추출하고 싶은 상황이 그냥 문득 차라리 그러고 싶은 상황이 더 해보고 싶은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하우스도르프가 아닌 공간에서 서브스페이스를 잡았을 때 하우스도르프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들을 충분 조건으로 좀 가져올 수 있지? 이런 걸 좀 관찰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 연속함수의 정의에서 입실론 델타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볼로 바꿔서 그다음에 뭐 입실론과 델타를 이제 그 임의의 어떤 오픈셋 네이버후드들로 바꿔서 쭉 하는데 늘 이제 막히는 부분은 이 보면은 이런 거구나 하는데 계속 까먹더라고요. 제가 이 필요충분 조건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계속 까먹어서 좀 짜증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고, 이, 이 프로포지션, 그 연속함수의 동치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닌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다른 책에서는 또 다양하게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상 수업을 듣고 있는 데에서도 좀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주시고, 증명을 되게 꾸역꾸역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늘 볼 때마다 가장 드는 생각이 1번, 4번 말고 2번, 3번이 왜 진짜 필요할까? 그러니까 저는 1번, 4번 말고 굳이 알아야 되는지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 증명들을 볼 때마다 이제 이런 거 봐도 까먹고 너무 많고 다양하고 이래서 좀 그런 스트레스들, 좀 짜증나는 거지. 그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뭐 그냥 그렇겠지 또 까먹겠지 해서 사실 제대로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번 주에 이걸 학교에서 다뤘었는데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한 이 정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 하나 여쭤보고 네네. 싶었던 게 네. 처음에 이제 T1을 왜 만든 걸까 해서 약간 해결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T1을 왜 아, 만들었는지는 해결이 안 됐고, 네네. 그, T3나 T4에서 T1을 가정하는 이유가 뭔가 T4이면 T3고 T3면 T2이고 뭐 T1이면 T2이면 T1이고 이거를 가정하기 위해서 한 것 같다 정도만 뭔가 해소가 됐다 정도. 아, 아, 근데 저도, 저도 아직 갖고 있는 질문이 T1은 근데 이거 T1 스페이스 자체로 되게 중요한 공간이 내가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은 네,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영상 보면서 같은 궁금증이 들어서 그러니까 딱 최소 코파이나의 토폴로지인데 이걸 왜 주는 거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장 원초적으로는 이 T1, T2, T3, T4를 이런 거를 좀 나였으면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내가 나라면 이걸 어떻게 만들지? 사실 뭐,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거 크게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런 생각도 없고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불편함. 나는 지금은 절대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그렇게 나누면 돼요. 단순하게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고 이렇다 이런 거고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지금 이게 그 이름이 그 하우스트로프 액션과 컨티뉴이티 오브 펑션이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피드백으로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제안 성격인데 다음번에는 좀 더 게으르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적어 왔잖아요. 안 적고 그냥 약간 이런 질문 하는 거지. 지금 잘했는데 굳이 야, 지금 이거 왜 알아야 되냐?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거든요. 단순히 이거 왜 중요하지?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목부터 좀 딴지를 걸어볼까요? T1 이전에. 그래서 퍼스트 리플렉션이랑 컨티뉴이티 오브 펑션 이거 내가 굳이 왜 알아야 되냐? 여기 계신 모두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다 지금 한현 선생님 나눈 거 다 좋은 나눔들이에요. 이거 뭔지 모르겠고 증명 관심 없고 얼마나 진솔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이제 이 영상을 제가 고른 이유도 그 어, 저는 일단 연속함수 자체부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연속함수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굳이 왜 알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연속함수 영상을 제가 하자고 그것도 제안을 되게 드렸는데 좋은 부분이다. 그렇게, 계속 지금 다 좋거든요. 어떤 격려를 해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이 나와야지. 그치. 연속함수는 왜, 그치. 그 지금 제목에 대한 얘기죠. 일단, 컨티뉴이티 오브 펑션에 대한 거고. 그, 하우스트로프는 어떨까요? 하우스도프는 사실 너무 무미건조한데 그냥 수열의 극한을 하나로 보장해주는 것 말고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직한 느낌을 그냥 묻는 겁니다. 나 이거 왜 알아야 되냐? 저도 그냥 감정적으로는 나중에 뭔가 쓸 때가 있겠지 정도고 뭔가 지금 당장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잘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교수님 주셨던 그 강화학습과 위상수학 그 연습 문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첫 스텝으로 연속함수임을 이제 보여라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저한테는 이제 그 정도가 이제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이제 모티베이션이 충분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은 하우스도르프 요구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제 극한의 유일성이 일단 만족되지 않으면 그거부터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정도에서만 생각이 들었고요. 어, 네, 일단은 그 정도 들었고 오늘 네, 이번에 어, 근데 이건 제 그냥 진짜 나이브한 생각인데요. 그냥 이제 그 토러스를 이제 정의역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토러스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S1 정의가 필요했고, S1 곱하기 S1으로 줬고, 그 S1의 정의가 코션트 셋으로 코션트 토폴로지로 주어지던데, 그게, 어, 이제 대수적으로 이제 R 쿼션트 G라는 거랑 이제 S1이라는 게 아이소모픽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제 뭐 위상이랑 또 이제 막 이렇게 연결한다 막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센스에서 얘기했나? 요 정도만 그냥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저 첨언할 네. 게 있는데, 그, 사실 더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우스 드로프 스페이스는 수열의 수렴성, 극한값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점을 오픈셋으로 분기하는 거랑은 되게 뚱딴지 같은 얘기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저희가 아니까 그게 함의가 된다라는 걸 아는데, 사실 정의로부터 그거를 출발하려면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우스 드로프 자체의 정의만 보면 이 정의가 굳이 이렇게 정의를 왜 해야 되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수열의 수렴동성도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하라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짜증이지.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짜증이고, 이게 진솔함이지. 그치,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이게 다 공감이 좀 가나요? 짜증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씨, 뭐요, 이거, 씨. 딱 그게 공부지. 뭔가 열심히 뭔가 파온 게 그게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감각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 뭐 더 할 얘기가 뭐가 필요해. 그냥 이거지. 어이씨 뭐요 이거 씨. 딱 그 느낌. 칭찬해주고 싶은 포인트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단서를 얻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단서를 얻을까요? 그러면 이런 말 하려고 이런 대화를 하려고 기대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오히려 열심히 하는 거에선 이런 게 안 나오고 이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 정확하게. 저는 먼저 드는 생각은 일단은 그냥 솔직히 해석학으로 돌아갈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뭐. 어, 해석학에서 일단 그냥 R이나 뭐 R2 정도로 가서 거기서 그 수열의 논리들을 다 그 오픈셋으로 환원을 해서 그냥 일단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일단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먼저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해요. 지금 이 생각의 수순이 지금 아주 좋은데, 짜증. 그래서 짜증을 느끼고 나서 글로 돌아가요. 어디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 하면, 지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입실론 델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이 정서가 공감이 가나요? 약간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뭐요? 이거고 이게 뭐야? 그가 이제 이 정의가 도식적으로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뭐냐 와닿음에 대한 여러 당위도 있으나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 돌아가는 거 딱 드는 생각 입실론 델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혹시 여기까지 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입실론 델타를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생각들을 좀 끌어내 봅시다. 뭐를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뭔가, 그 노트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입실론 델타 파트를 일단 띄워놓고서 같이 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화면 좀 작게 오히려 해도 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그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혹시 좀 더 줄여줘가지고 좀 크게 볼 수 있게. 조금 네, 저 명제 필요 없고요. 명제 필요 없고 저 입실론 델타에서 출발하는 걸로 오히려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 괜찮아요. 그 입실론 델타 처음 나오는 파트 그냥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봅시다. 여기. 아까 그거. 뭐 여기여도 상관없기는 한데 아까 아, 거 네, 봅시다. 이거요. 네, 여기. 요거가 다 친숙하게 느끼는 그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혹 필요하시면 각자 보시면서 지금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 조금 힌트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R1의 입실론 델타로 도망을 쳤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혹시 좀 드는, 그러니까 힌트를 좀 얻어보자는 약간 그런 거에서 어떤 브레인스토밍으로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 어떤 좀 끌어낼 수 있는 생각들이 좀 있을까요? 이걸로부터.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질문해 볼까? 왜 컨티뉴이티의 정의는 이따위죠? 일단 1차적인 질문부터 해볼까요? R1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미적분학 배웠을 때. 근데 물론 중고등학교 때 미적분학 안 배웠으면 또 다른 얘기죠. 어쨌든 저희가 미적분학 계산으로 배웠을 때는 이렇게, 뭐 그때도 배우긴 하는구나. 미적분을 다루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건 그 이게 사실 이상한 정의잖아요. 이 입실론 델타라는 게. 왜 정의를 이따위로 하는 거죠? 음, 머릿속에 바로 드는 생각은 제가 이 입실론 델타 논법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증명이 다 되네 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학의 성질들이 그냥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뭔가 엄밀하게 뭔가 입실론 잡아서 계산해서 증명이 되니까 이런 식의 언어면은 증명이 되네? 어, 이 정도 좀 좀 맞는 말 같긴 한데 부분적인 말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상 그걸로 엄밀히 보여줬으니까 됐다는 건 사실 당위를 설득하지는 못하잖아요. 네네. 예, 연속의 정의가 이거인 거가 타당할 때 그 정의의 요긴함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가 제가 돌고 도는 얘기 같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스스로를 설득해야 되는 라인 같긴 해요. 왜 입실론 델타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되죠? 조금 감상에 대한 질문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그냥 드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은 그냥 P 근처에서 함수를 그냥 일정 범위 안에 가둬서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튀면은 다루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타당한 것 같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혹은 이 연속함수라는 거의 정의를 볼 때, P로 수렴하는 정의역의 수열로 FP로 수렴하는 그 수열을 컨트롤하고 싶다. 그거는 이게 결과고 그 명시의 동치라는 건 우리가 아는 거니까. 잘, 쉽게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게, 왜 하우스도르프나 정의가 이거냐? 네. 연속함수의 정의를 왜 굳이 이렇게 정의해야만 했느냐. 네, 그 입실론 델타로 왜 이렇게 규정했냐고요. 그것부터 해소가 돼야겠죠.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그 다음 추상화는 당연히 이해가 안 가겠죠. 또 그, 다른 생각해, 저는, 브레인스토밍 편하게 해보자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P라는 점으로 사실
이제 극한이라는 걸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무한하게 가깝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배웠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수가 무한하게 간다라는 게 저는 좀 되게 이게 뭐 수라는 게 고정돼 있지 뭐 계속 다가간다 이런 느낌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의를 딱 봤을 때 좋았던 점은 P 주변에 있는 값들이 FP랑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냥 저는 그래서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한하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 FP라는 점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네, 그렇게 좀 전 느껴졌었습니다. 말로 그것도 설명하려니까 좀 되게 힘드네요. 좋네요. 네, 저 다 사실 그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는 말들이라고 보고 맞는 감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파볼게요. 그러면 그, 오히려 이거보다 더 내려가 봅시다. 그 실수열의 그 AN이라는 수열이 알파로 간다의 정의 안 물어볼게요. 다 아실 테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정의를 그따위로 해요? AN이 알파로 지- 컨버지 한다는 것은 이미 알파를 임실론을 뽑을 때 어떤 인덱스가 존재해서 그 이상부터는 AN 빼기 알파의 절대값이 임실론보다 작다잖아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제 지금 질문은 왜 정의가 그거냐가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할 때, 약간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승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대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무한번의 어떤 거를 그렇지. 상정하는 말인데, 근데 그렇지. 사실, 입실론 델타 논법의 증명을 보면은, 임의의 제 입실론이라고, 증명 말하지 말고 네. 증명을 알고서 정의를 만들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의만.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질문인 건데, 그,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의의 다시 입실론이란, 나 말 끊을게요. 말 끊고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실수열의 극한이 알파로 갈 때 AN이 극한을 알파로 가는 거의 정의가 왜 정의가 그거냐가 질문.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가장 밑바닥의 관찰일 테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정리를 다듬어 나가자는 거죠. 그 무한한 선택지를 다 보지 않고도 이제 되게 그러니까 다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도 네, 다룰 수 있다라는 그게 포인트죠. 게 네, 좋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없이 다가간다라는 애매한 말을 애매함 없는 유한으로 떨어뜨린 거죠. 실제로 골라내야 되는 건 입실론에 디펜드하는 인덱스 n만 골라내면 된다는 거니까. 유한으로 떨어뜨렸다가 포인트죠. 무한을 다룰 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내가 논증 가능한 유한으로 떨어뜨리냐가 관건이잖아요. 괜찮나요? 무한의 영역에 있는 대상을 유한으로 멱살 잡고 끌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 한번 찍어봐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아무 입실론이라고 말을 해버리면서, 딱 한 번 잡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일반성이 보장하는 그런 말로 퉁쳤다, 이런 건. 그렇죠. 입실론에 의존되는 n이라는 치사한 말로. 입실론을 고정하면 n은 유한한 값으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말로. 유한한 인덱스를 보는 걸로 떨어뜨렸다는 거죠. 물론 이건 입실론에 당연히 의존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검증 가능하게 바꾼 거죠. 무한이라는 대상을.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되게 자, 그럼 그러니까 이게 좀 사기치는 것 같으면서도 좀 할 말이 없죠. 자, 네, 좀 깡패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수학적 논리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논리상 맞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논증을 가지고 가는 순간 유한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건데
실제로 논증돼서는 무한에 대한 거니까. 그게 놀라운 점이죠. 음, 그래서 정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유한으로. 그렇죠. 그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이제 여기로 갑시다. 입실론 델타. 왜 있다고를 정의하죠? 자,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금 되게 좋거든요.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일기가 좀 이제 좀 잡혀가는 그게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진솔하게. 나 잘 몰라. 이거를 아는 척하지 말고 그 내 진솔한 느낌으로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소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함수의 연속이 뭐냐라고 이 정의가 도대체 왜 이렇게 정의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정의가에서 저 함수의 극한값을 그 함수값으로만 딱 바꿔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정의에 대한 타당성부터 뭔가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본인 선에서는 필요한 걸 수도 있겠고 함수는 이제 이미 웰디파인이 돼 있다고 전제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 이 말 생각하지 말고 함수의 연속 정의 생각하지 말고 함수가 연속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브하게. 오히려 수학적인 언어를 안 쓰고 얘기해 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 근데 이제 라고 할 요 때, 말을 저도 동의하는데 P랑 FP를 기준으로 서술하기로 합시다. 어떻게 서술하실래요?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음, 정의역의 수열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매핑시킨 그 수열이란 공역이랑 말 쓰지 맙시다. 연속에서 사실 수열은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연속 정의가 있는 것이지. 정의역에서 P로 한없이 다가가게 만들면은 그 치역에서도 FP로 한없이 다가가게 조종할 수 있다. 그게 연속이죠. X가 P로 한없이 다가가면 F 오브 X는 F 오브 P로 한없이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X가 P가 되는 순간 FP가 돼야 된다. 이게 연속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죠. 혹시 동의가 되나요? 공감이라고 좀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상적인 포인트여가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연속이라는 컨셉은 X가 P로 한없이 다가가면 해당하는 함수값이 F 오브 P로 한없이 다가갈 때. 물론 여기서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바꿨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함수의 극한의 개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수학적 정의로 하려고 할 때 문제점이 뭐죠? 수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안 돼요? 카우치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한없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아까 수열의 극한에서도 문제가 그거였죠. 한없이 알파로 다가간다고 하면 안 되죠. 직관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통용할 수 있는 정의가 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자 다시 딱 똑같아지면 왜 연속성의 정의 이따위죠? 또 수열이랑 사실 똑같은 왜 계속 얘기긴 수열을 한데. 얘기해? 지금 여기서 수열이 어디 있어? 아, 네네네. 그 아까의 얘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예, 그, 한없이라는 말을 입실론이랑 델타로 그냥 바꾼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죠. 아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입실론마다 인덱스 n이 있는 것. 얘는 입실론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델타. 그러면 말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끝이 뭐. 이게 동의가 혹시 되나요? 좀, 전 일단 좀, 그,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치사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없구나라는 느낌이 그렇지. 들면서, 나여서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게 이게 치사하다. 혹시 다 동의가 되나요? 이게 유한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일 뿐이에요. 한없이 다가간다는 말을 리거러스하게 하기 위해서. 한없이 다가간다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여기 반경을 설정하자. 이렇게 치사하게 놓은 거죠. 이거 설정해? 이거 설정할 수 있어. 이걸로 말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왜 그래도 돼? 이거 아무렇게나 바뀌어도 다 그거에 맞게 된다고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치사한 게 임의의 입실론이에요, 사실은. 어떤 입실론이 아니고 입실론마다 된다. 이 말이 무한을 가둬버린 말이죠. 수열의 극한도 똑같은 논리죠. 임의의 입실론마다 인덱스가 있어서 무한을 이렇게 슬쩍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다가가게 해줬으면 이쪽에서 쭉 다가가는 녀석이었었어야 돼. 애시당초. 그걸 할 수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성을 잘 반영하니까 증명이 잘 될 수밖에. 이런 거는 그 팩트를 조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의 레벨에서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정의할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입실론이라는 말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그냥 도구로만 생각했지. 도대체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네, 이런 게 해야 되는 고민. 왜 이렇게 정의하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생각 안 하고 하면 되게 멍청한 질문 같거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 아까 다 좋은 나눔이라니까? 이거 T1 이거 뭔지 모르겠. 그 거기서 모르니까 내가 무식하고 무지하다가 아니라 거기서 파고 들어야 돼요. 지금 파고들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면 연속도 잘 모르겠다 해서 그럼 이실로 델타부터 파고들자 하면 이런 지점들을 보게 되는 거죠. 좀 느껴지는 게 있죠. 자, 넘어가기 전에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듣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이제 그 수열에서 수렴할 때 쓰는 입실론 델타나 이제 함수 연속에서 쓰는 기법이나 어, 방금 이야기한 입실론 델타 논법을 쓰면은 이제 무한을 잘 가두는 거는 공감이 되는데 이게 과연 최선일까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합리적인 가지를 음. 시도해보고 이걸 골랐겠지만 왜 하필 이걸까라는 게 아직 명확히는 해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지적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합당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 논리를 확인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리마크로 내려가서 라인 바이 라인 읽자는 거 아니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갑시다. 여기로 가서 그 전장. 그래서 이게 뭐야를 난리치면서 여기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그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걸로 등가로 바꿔요. 이제 여기서 논리가 개입하는 부분. 근데 이 논리에 의해서 정의가 나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입실론 델타에 대한 거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핸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함수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걸로 입실론 델타를 돌릴 수 있겠죠. 이 입실론 델타의 세팅에서는 이건 할 수 있겠죠.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등가로 바꿔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R1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거기서 있는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컨티뉴어스 펑션의 정의를 오픈의 인버스가 오픈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적어도 그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대해서 연속함수의 정의를 그렇게 내린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져요. 동의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애시당초 갖고 있었던 입실론 델타가 이놈이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이라는 컨셉이 토폴로지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R1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버린 두 위상 공간이 있었으면 위상 공간 간에 주어져 있는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위해서는 이 맨 마지막 줄을 정의로 선택하는 거는 필연이에요. 입실론 델타를 하는 게 불가능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요긴한지랑 별개로 정의를 만약에 만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럴 것이다. 그래서 미상 버전으로 입실론 델타가 정의일 수가 없죠. 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량에서는 입실론 델타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야. 세팅이 바꾸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바꿔야 되니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픈 인버스가 오픈이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동치 명제들이 이것저것 있다. 그래, 노트에 적어놓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다. 그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히려 첫 페이지로 다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드는 생각들이 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다 너무 좋은 질문들이에요. 지금 이 수학적 공부는 내가 공부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아, 내가 뭔지 모르겠어. 느낌, 짜증, 감상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 해야 되는 진짜고. 그러면 여기서 그 사실 하우스돌프도 생뚱맞고요.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니크 리밋? 아, 뭐 오케이인데 뭐요 이거 정의 이 느낌 들고 그리고 사실 그런 T1도 생뚱맞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말하려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한영 선생님은 지금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너무 그러니까 자신이 기준이어서 그렇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위상수학은 뭘 하는 거라고요? 미적분학을 했던 걸로부터 어디까지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래서 출발이 미적분학이 가능한 세팅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미적분학을 벗어나는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정의만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생각을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수순이.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생각을 안 한다고. 왜 위상수학을 고려하는지를 생각 안 하고 본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비슷한 거지. 축구공을 가지고 축구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냥 괜히 엉뚱한데 화분에 꽂아놓고 왜 화분에 이렇게 꽂혀 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성을 못 볼 수밖에.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지금 T1, T2, T3 이런 말 이전에 기본적으로 짜증의 층위는 어떤 거여야 되냐면 아, 좋다. R1이나 R2에서 입실론 델타를 가지고 했던 거를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를 오픈으로 바꾸는 걸로 연속으로 정의를 삼을 수 있다는 거는 오케이라고요. 그거는 그냥 논리가 그냥 가르쳐 주니까 그냥 할 말 없잖아요. 그냥 그건 오케이지. 이거잖아요. 동의가 되죠. 근데 왜 하필이면 두 가지 질문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위상 공간으로 도망을 가야 되냐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이 뭐냐가 있고요. 둘 다 독립적인 질문이에요. 어, 되게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되게 단편적인 대답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미적분학이 잘 된 데에서 그 해석학개론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실수는 완비 순서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완비도 있고 순서도 있고 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미적분학에서 어떤 구조가 미적분학을 하게 해주는 구조냐라고 했을 때 좋은 사실은 포인트. 네, 뭐 순서도 버릴 수 있고 체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순서를 버리면은 복수 해석학이 되는 복수 해석학으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체를 버리면 벡터 공간 정도는 도입해서 다변수로 도망갈 수 있고 그래서 해보니까 뭔가 그 완비 구조라는 게 이 미적분학에서 공통되는 구조 같다. 미적분학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뭐, 그래서 이제 이 완비라는 게 뭘까 해서 사칙연산도 다 버리고 순서 구조도 다 버리고 해보자. 라고 도망을 간 게 아닐까 싶고, 네. 그리고, 네. 일단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좋은데 그 훌륭한 답이거든요. 좋은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좋겠는 게 그 포인트는 그게 진짜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음, 이럴 수도 있을 거야랑 이게 진짜로 되는 거야랑은 다른 거잖아요. 사실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해본 적이 있다 없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은 이럴 수도 있을 거야잖아요. 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게 된다고라고요. 음, 이게 두 개는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해주는 거는 이 미상수학은 뭐를 가르쳐요? 그렇게 진짜로 할 수 있는 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한 거 다 맞는 말이지. 순서차 버릴 수 있고, 사칙연산 버릴 수 있어. 근데 버릴 수도 있어라는 상상과,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벌어진 상황에서 정말로 그게 돼? 이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음, 그게 그래도 이제, 되면 모티베이션이 생기죠. 진짜로 그게 된다고? 음, 좀 더 세게 얘기하면 그 실수나 아랫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집합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거리를 정의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적분을 정의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정의가 되고 그걸 가지고 미분까지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가능하다. 실제 내가 당장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입실론 델타가 요긴한 거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도구로 떨어뜨렸기 때문이잖아요. 유한이라는 면으로 아까 그 포인트를 주목해서 봤지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는 그거라는 거죠. 이 이면에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진짜 그게 되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로건이지만 슬로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미적분학해야 할 수 있다니까 진짜로 할 수 있나에 대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된다고 그게 진짜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민서 공부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지금은 약간, 이거 진짜로 다 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잖아, 이 책에서. 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그게 호기심이 생기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거 말고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이 짜임들을 가지고 그 짜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 나한테 구체적인 집합을 주고 이게 RN이랑 아무 상관이 없게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거리, 측, 적분, 미분 다 정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근데 오늘 조금 지식적인 얘기들은 조금 더 하다가 저기 복서 좀 들어가려고요. 시간 되면 안 돼도 어떻게 도망가는지까지 알려준다. 이 위상수학이 가르쳐주는 역할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된다라는 게? 이게 수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계산이 가능한. 그래서 위상수학을 모르면 그걸 못한다니까? 남이 가르쳐준 이거 집합의 거리 이거임. 이거가 그러면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거리를 내가 만들고, 적분을 내가 만들고, 미분을 내가 만드는 게 된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안 되는 거가 안 되면 도망가는 길도 가르쳐준다니까?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의 미적분학을 경우에 따라서는 버릴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그거가 궁금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게?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됐고요. 그 말씀해주신 거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된다라는 거잖아. 그 다 보여준다라는 거잖아. 했을 때 약간 충동적으로 지금 당장 좀 좀 봐야겠는데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타당하다는 거지. 오히려 그게 보편적인 욕구예요. 이게 이 정도가 아니면 이게 중요함을 인정을 못 받는다니까. 이 수학의 3대장이라고 불리울 때. 그리고 사실은 위상수학은 결국에는 셋도 필요 없어져요. 사실은 대학원 레벨에서는. 근데 지금은 셋 가정하고도 이 정도 파워풀함을 보는 것이고. 네, 그 얘기는 셋 없는 얘기는 이 시간에 하진 않겠고. 자,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여기서 T1, T2 이게 뭐냐?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기준을 토대로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두 가지예요. 미적분학과 대수학이에요. 미적분학이 기준이니까 입실론 델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나는 그 기준을 동의하자. 이러면 할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만든 게 그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은 정해놓기 전에 그 기준을 흔들어 버리면 내 방식대로 가지고 오면 그거는 이도저도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알아듣겠죠? 기준이 하나가 미적분학이고 다른 하나가 대수학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위상의 맥락에서는 무슨 말이냐? 미적분학의 기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볼에 의한 토폴로지, 즉 메트릭 토폴로지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디스턴스가 만들어낸 토폴로지. 그게 미적분학을 하도록 하는 토폴로지예요. 동의하죠? 메트릭 토폴로지를 가지고 우리가 입시 문제를 잘 만든 거니까. 괜찮나요? 절대값을 가지고 다뤘던 것도 사실은 그 입실론 볼로 확장한 R2의 생각만 하더라도 메트릭 토폴로지를 해야지 절대값을 이미 오더를 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메트릭 토폴로지는 그래서 필연이에요. 왜? 우리가 아는 고전적인 미적분학이 메트릭 토폴로지라는 말의 레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동의해야 되나요? 기준 1, 메트릭 토폴로지. 왜? 매트릭 토폴로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알던 미적분학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관찰 소재가 된다. 기준 2, 대수학. 왜? 대수학은 계산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위한 도구로서 위상을 보는 맥락은 다항식의 해집합을 닫힌 집합으로 보는 것. 이게 이제 본인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해집합을 닫힌 집합으로 선언해주면 변수의 개수를 고정해 놓고 선언해주면 변수가 한 개일 때가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고, 그쵸? 변수가 두 개부터는 R2 그려놓고 마음에서 이제 R을 기준으로 보면 XY로 제네레이트 되는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을 생각해주면 그림 대충 상상해가지고 그거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 되도록 해도 이게 위상공리를 만족해요. 그리고 이거는 하우스도르프가 절대로 불가능하죠. 만약에 클로즈셋 하나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이거 컴플리먼트 취해봐요. 이게 디스조인트가 될 수가 있나? 아, 이거 CR도 안 먹히겠네가 직관이 서야 되고 이거를 엄밀하게 정의를 가지고 증명하려면 아, 할 수 있겠다. 조금 일은 해야겠지. 이런 느낌이면 돼요. 느낌이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돼야 되는 거냐면 고전적인 의미의 미적분학을 가지고 즉 매트릭 토폴로지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는 우리가 그 미적분학을 고전적인 의미에서 못할 때 대수학으로 도망가기 위한 기준이 이 두 가지예요. 매트릭 토폴로지랑 자리스키 토폴로지. 그리고 베리어블이 한 개일 때가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여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인데 폴리노미알의 인디터미네이트 한 개이면 그 다항식의 해집합이 기껏해야 유한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파이널 토폴로지가 중요한 거예요. 임의로 정의가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적어도 거리 공간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따위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하우스도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를 보면 좋은 거냐면 이 두 가지 다 T1이 된다는 거예요. 원소가 한 개가 클로즈 셋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한 점만 제로인 폴리노미얼을 생각하는 뜻이고.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한 포인트가 클로즈인 거는 사실 자명하고 그냥 오픈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단순 기준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거냐면 일단 매트릭 토폴로지를 잘 관찰해서 그래서 지금 방식이 좀 흥미를 좀 느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실론 델타를 가지고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를 오픈으로 바꿨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논리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동치명제가 있을 때 아까 맨 마지막에 있는 프로포션 핵심 지금 보여달라는 뜻 아니고 핵심은 저 명제들 증명해서 하우스루프가 없어요. 저 네 가지를 얘기할 때 하우스루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트릭 토폴로지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항식의 해집합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얘기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Rn을 벗어나는 데서 미적분학을 언제 할 수 있냐. 이거는 구체화해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위상 공간에 구체적으로 거리를 정의할 수 있나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지금 미상수학의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배울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 거리 잡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듣겠죠? 그래서 순서가 반대예요. 위상 공간을 줄 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적어도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 매트릭 토폴로지 당연히 되고, 거리가 이 시장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자리식의 토폴로지는 안 돼요, 그게. T2부터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T2는 요구해야 된다는 거를 결과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니까 경계를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매트릭 토폴로지 출발해서 조금 키워. 결국 매트릭 토폴로지 가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픈의 인버스가 오픈이라는 말 가지고 위상적으로 말이 되게 해놓는 다음에 이거는 이 두 가지 클래스를 다 포함해요.
자리스키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죠. 그 중에서 클래스를 잡고 싶은 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 벗어날 때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거 될 때까지가 학부 위상 이거 벗어나는 게 대학원 위상 그래서 대수적 위상 수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매트릭 토폴로지를 갖고서 그 매트릭 토폴로지에서만 성립하지 않는 위상적 성질들을 정확히는 연속 함수의 정의를 찾아내고 연속함수의 정의는 매트릭 토폴로지 하에서 정의한 적이 우리는 애시당초 없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유의미한 예시가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을 기준으로 만든 그 위상은 유의미한 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갈려요. 지금 이런 거는 단순 지식의 부재예요. 단순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지 내 역량 부재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물어봐야 돼요. 뭐 왜 중요하다는 건지. 그래서 이 짜증들을 가지고 뭐가 그러니까 여기 짜증의 기준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어야 됐냐. 라는 거를 묻는 게 그런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폐기하던가 말던가는 내 몫이고. 그래서 지금 만든 게 지금 자리스키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보든 매트릭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보든 T1은 돼. 근데 T2부터 갈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T2만 가지고는 못 만들어요. 거리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건들을 더 세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리를 어떻게 역으로 만드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러면 왜 T2 가지고 안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왜 그걸로 불충분하지? 그 말로 됐으면 T1, T2하고 끝냈을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말 붙이잖아요. 레귤러리, 노말이냐는 이상한 말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역순으로 뭘 봐야 된다는 뜻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그 고전적인 미적분을 하려면 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리미트 취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리를 위상을 가지고 역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픈셋밖에 모르는데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거의 컨스트럭션을 본 다음에 그게 우리 손의 메트라이제이션 티어럼. 그거를 본 다음에 이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추상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완성이 된 거지. 그리고 왜 그게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에서는 CR도 안 먹히느냐. 이렇게 보면 그게 세계관이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지느냐? 적분도 정의할 수 있다고? 그리고 미분도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프가 있고 프랙탈이 있는데. 자, 오늘 해주는 얘기는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가봐야 돼가지고 5분 내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5분 안에 가지고 저는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들이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더 어떤 게 안 와닿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거리 그 거리 공간으로부터 우리 손의 메트라이제이션의 컨스트럭션을 잘 봐라. 그러면 그게 R1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네. 그리고 그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언제 미분이 가능하고 언제 적분이 가능한지도 아론으로부터 그 얘기는 칙도론 얘기. 그래서 지금 위상수학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존의 메트라이제이션 티어럼을 보면 거리를 구체적으로 컨스트럭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거리를 볼 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는 매트릭 토폴로지의 기준인 R1의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값 기준으로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찾아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라마누전도 아니고. 그래서 그 컨스트럭션을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이런 정의들이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면 그 지금 역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상 공간일 때 언제 거리를 줄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거 정말 미적분하게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분 만들고 적분 만드는 얘기를 위상 공간에서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게 측도론이라고. 그러니까 위상이 먼저라고요. 거리가 일단은 정의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 거리 정의하에 전달이 좀 된 것 같고. 그 혹시 처음 말씀하실 때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모티베이션이 미적분학이랑 대수학을 동시에 좀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의 자체에 그게 녹아 있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미적분학에서 이제 뭐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라는 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뭐 메트릭 토폴로지까지 추상화를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왜 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애시당초에 왜 어떤 폴리노미알의 제로셋 같은 거랑 그러니까 대수학이랑 미적분학을 왜 같은 도구로 다뤄야 되는지가 좀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적분학을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미적분학을 하면 해석하기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실제로 우리가 연산을 가지고 하려는 체계들은 대수학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메트릭 토폴로지랑 자리식의 토폴로지가 공존하는 세계를 봐야 돼요. 그걸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리만의 복수에서.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들은 단순히 지식의 부재예요. 세계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이런 거는 질문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뭐가 기준이냐를 알고 그 기준에 대해서 파고드는 방식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다 임의로 만들어진 세계관이 아니에요. 교수님, 혹시 그러면 포인셋 토폴로지에서는 어쨌든 그 조금 그 T2 이후에 그 T3, T4 이러한 좀 아까 말씀하신 그 메트릭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조금 더 예시를 많이 보는 게 조금 더 그 목적에 맞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폴리노미알의 제로셋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저는 아예 이제 좀 처음 들어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다시 해야 되나라는 좀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어느 선까지가 포인트 토폴로지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면 좋을지. 어, 이승윤 선생의 맥락에서는 자리식 토폴로지는 안 중요해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거 안 중요하고, 저는 저쪽에 이제 대수학 쪽에서 제가 한현 선생님 반년 동안 가르쳐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그 포인트 토폴로지는 매트릭 토폴로지로 언제 환원이 되는지까지만 알면 좋게요. 족하고, 이게 어떤 셋에 안 중요하다는 거냐면, 실제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구체적으로 그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근로 도구를 갈 게 아니라면 어차피 매트릭 토폴로지로 한정되어지는 얘기로 좋게요. 근데 수학 전공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대수적인 세계관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거는 중요해요.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얘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얘기들을 지금 큰 세계관에 대한 얘기들은 해주고 있는 거여서 약간 하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중요도를 조금 더, 그러니까 포인트 토폴로지가 결국엔 어떤 걸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서 근데 한번 여쭤봤었어요. 기대수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분학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120원까지 그 갈지를 몰랐어가지고 원래는 지금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그런 해석학을 벗어나는 것까지가 기대수 컨텐츠인데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그 채널 다른 프로그램들 뗀 거예요. 그래서 기대수 전체는 이승재 선생님의 목적이랑 맞아요. 그래서 다변수 및 해석학, 측도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 그냥 첩보 다 떼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위상 공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워딩으로는 로컬리 컴팩트 하우스트로프 스페이스나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 물론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는 지금 그 예시가 되지만 거기서 구체적으로 측도들과 거리들을 만들 수 있다. 그건 매트릭 스페이스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제가 모티베이션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컨스트럭션을 보면 사용 가능한 형태의 컨스트럭션들을 따른다. 컨스트럭티브 리절트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관심이 조금 가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하구나. 시작해서 알고 있는 거죠. RN에서 할 거 아니라면 중요하다. 가장 직접적인 어플리케이션 하나는 랜덤 베리어블의 미적분학. 이런 거 애시당초 RN 아니에요. 네, 혹시 할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그, 사실 이제, 어, 오늘 할 때 조금 이제, 어,
약간 보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이런 거 생각나는 거 다 적어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길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던 어떤 의도했던 것들이나 짐들을 좀 다 내려놓고 허심탄회 했더니 좀 허심탄회하게 하니까 좀 더, 어, 좀 이렇게 유의미한 대화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짐을 내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수 일기 대화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것들 쭉 해놓고 아, 나 이거 모름. 당신은 암? 나도 잘 모르겠음.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투척하면 돼요. 그러면 아마 깊게 그 감동받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수학이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까칠한 관점에서 나 이거 정말로 납득하고 싶다.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납득하고 넘어가면 그러다 보면 깊어진다. 그렇게 말씀 네,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또 볼 영상을 좀 보고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전 일단 우리 손의 매트라이제이션 디어럼 전 그거를 먼저 좀 당장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좀 제안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 할 때 그 전에 있는 영상들은 안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어, 일단 그냥 부딪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또 봐야지 뭔가 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 아니면 네네 한 수요일 정도까지 이제 네 다 같이 영상을 보는 걸로 하고, 근데 네 이제 봤더니, 네. 앞에 게 필요하다 하면 다시 이제 좀 앞에 걸로 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 날짜만 정해주시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 수요일 저녁까지 해서 의견을 또 이제 조율을 해서, 그, 수요일 저녁쯤에 제가 또 한번 의견을 또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서, 아, 네네. 잠시만요. 그게 영상 기준으로 네, 번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 혹시 그 사연 선생님께서 디스코드에 질문 남겨주신 거 있잖아요. 네, 뭐, 셋의 클로즈 취해서 연속함수로 보내면은 보내놓고 클로즈 취한 거에 들어가는 그 명제에 대해서 네네. 이제 최현진 교수님이 PDF 파일 올려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좀 모르겠고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그거 혹시 관련해서도 디스커션을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올려주신 거 보고 봤는데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상 네. 기준으로는 78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 생각도 우리손 드네요. 보조 정리.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우리손의 보조 정리를 알아야지 이제 거리와 가능 정리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78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수요일 정도까지. 78이 제목이 어떻게 되죠? 혹시? 그 우리 손의 보조 정리부터. 그거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이 거리와 가능 정리예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거리와 가능 정리가 결국에는 우리 손의 보조 정리에서부터 증명이 된다고 하셨어가지고 한번 78을 수요일 정도까지 보고 앞에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백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영상을 목요일 날, 수요일 저녁에 아예 정할까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단 메트라이제이션 시어럼을 먼저 보고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아, 것들을 좀 일단은 좀 이게 저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일단 뭔지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79를 바로 볼까요? 그냥 일단은 그게 봐보고 거리와 가능 네네. 정. 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한번 좀 확정을 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요일까지는 79번 이제 네. 이상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썼는데 T1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리선의 매트라이제이션 티어럼이라는 거를 분명히 저희가 한 주 만에 공부를 다 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또 저희가 어떤 불편한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것들을 이제 그 피드백을 받고, 어떤 거를 뜯어볼 거를 찾고, 이런 과정이니까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천천히 해주시면, 네, 저도 좀, 저부터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녹화는 오늘 여기서 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다른 선생님도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근데 보면 아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서 뒤로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보고 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게 모르는지 같은 거를 좀, 네, 그럼요. 네, 네네. 저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없으면 좀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